자, 오늘 저희가 공부할 대정경 본문 말씀은 교육품 7장입니다. 제가 이 공원정에 대해서 설교한 거 올려놨어요. 한번 보세요. 공원정에 대한 설명을. 자, 이제 교육품 7장에 대한 여러분 설명, 이거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이론상이죠. 결국 이론상에 대한 설명 밖에 있는 이야기는 아닐 거니까. 그러면 언어가 복잡하면 그 복잡한 언어를 단순하게 끼는 방법은 뭘까요? 체험을 눈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체험을 지금 가져와야 돼요. 체험을 가져오고 글을 보면 복잡한 걸 단순하게 낄 수 있어요. 그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복잡한 걸 한번 단순하게 끼워보죠. 이 복잡한 걸 단순하게. 지금 여기는 지금 개념이 공원정이 나오고요. 견성, 양성, 솔성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이걸 평소에 어떻게 이해했냐면, 자, 공원정 있고, 견성, 양성, 솔성이 있어서, 요거 하나를 갖다가 요렇게 엮고, 요거 하나를 요렇게 엮고, 요거 하나를 요렇게 엮잖아요. 그럼 총 몇 개야?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말이 이 말 같고, 이 말이 이 말 같고, 이 말이 이 말 같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다 똑같은 한자리에 대한 설명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견성, 양성, 솔성한다 할 때, 결국은 뭐 가지고 하냐면, 성품이잖아요. 성품짜리를 보고, 견성, 양성, 솔성하는 거 아닙니까? 성품짜리 하나를. 그러니까 결국 성품에 대한 세 가지 설명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공원정이라고 했는데 그럼 공원정도 그러면 원불교 일원성하고 다른 얘기냐? 아니요. 일원성 얘기겠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단순해요. 체험을 가지고 얘기하면. 자, 보세요. 청정한 거. 그냥 저하고 그냥 이렇게 공감하면서 그냥 딱 직관적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 아주 이제 단순하게 정리되실 거예요. 청정한 이거 뭐죠? 텅 비었죠. 그리고 이 자리는 부족함이 없죠. 예. 이 자리에 안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는 여러분 보이는 모든 것, 들리는 모든 것, 경험되는 모든 것, 경험하지 못한 모든 것, 냄새, 맛, 감정, 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죠. 있는 그대로 드러내죠. 자, 이것이 원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대로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청정한 이대로 비었고 원만하고 바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갖다 원을 뚜렷하다 이렇게 설명해도 이건 뚜렷해요. 텅 비었는데 또 뚜렷해요. 그리고 왜곡됨이 없어요. 그러니까 텅 비었다.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원. 그리고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정. 그러니까 이거 청정한 이거 하나를 공, 원, 정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법신불 이론상 청정한 법신불 자리를 이걸 비었다고도 하고 뚜렷하다고도 하고 이것을 바르다고도 하는구나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이제 정리가 됐죠.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체험으로 바라보세요. 체험으로. 양성에 있어서는 유무초월한 자리를 관하는 것이 공용. 이 자리를 갖다가 지키는 걸 양성이라고 하잖아요. 이 자리는 유무를 초월한 자리잖아요. 더 설명 필요 없죠. 이게 유무를 초월한 자리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있다고 하면 색깔이에요? 자, 보세요. 색깔이에요? 맛이에요? 소리예요? 감정이에요? 무게가 있어요? 형체가 있어요? 그럼 없네? 그런데 없는데 그거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체험되는 건 뭐야? 근데 이것은 유에도 속하지 않고 무에도 속하지 않잖아요.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있다고 그러면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유무초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관하는 걸 공이라 그래요. 아니, 양성이라 그래요. 양성. 그것을 공이다. 그러니까 유무초월한 자리를 관하는 것. 이것을 공이라고 한다. 됐어요? 그러면 공이라고 하는 건 이 자리를 관하고 있는 이 상태를 뭐라고 얘기해요? 공. 공자리를 깨쳤다. 공의 진리를 안다. 공돌이를 안다. 그러면 뭘 알아야 공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는 거, 청정만 이거 안 하면 이거 공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음의 거래가 없는 곳이 원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이 공자리를 갖다가 거래가 없는 이 텅 빈 이 자리를 갖다가 지키는 걸 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거래가 없는 것이 원이요. 우리가 화날 때도 이 자리죠. 짜증날 때도 이 자리고, 어제도 이 자리고, 내일도 이 자리일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이 자리고, 미국에서도 이 자리고, 캄보디아에서도 이 자리일 거예요. 강원도 홍천에서도 이 자리일 거고. 그러니까 얘는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오고감이 없잖아요. 항상 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마음에 거래 없는 것이 원이요. 그럼 똑같은 걸 원이라고 얘기하네. 아까는 유무초월한 자리를 관한 그 자리가 공이었는데 마음에 거래 없는 이 자리가 원이네? 근데 마음에 거래 없는 이 자리하고 유무초월한 자리를 관할 때 그 자리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네? 같은 거네? 아, 설명만 좀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 정요. 여기는 오른쪽, 왼쪽으로 편착됨이 있어요. 오른쪽, 왼쪽을 드러낼 뿐 오른쪽에도 이 자리고 왼쪽도 이 자리예요. 기울어지지 않아요. 높은 데 있어도 이 자리고 낮은 데 있어도 이 자리고 남자도 이 자리고 여자도 이 자리예요. 오를 때도 이 자리고 그를 때도 이 자리예요. 그래서 얘는 기울어지지 않아요. 감정에도 기울어지지 않고 판단에도 기울어지지 않고 어떠한 그 물리적 공간 속에서도 기울어지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얘가 똑같은 자리네요. 그러니까 재밌네? 공하고 원하고 정이 그러면 다른 자리요? 같은 자리예요? 같은 자리네. 결국 이 자리를 가지고 양성하는 거네요. 맞죠? 예. 그 다음에 볼까요? 견성에 있어서는 이론의 진리가 철저하여 언어의 도가 끊어지고 심행처가 없는 자리를 아는 것이 공이요. 우리가 성품을 안다고 하는 견성을 할 때는 이론의 진리가 언어의 도가 끊어지고 심행처멸, 언어도단 심행처멸인데 이 자리는 말을 하는데도 말이 끊어져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가운데도 끊어져 있지 않아요, 거기? 이렇게 소리를 듣는 가운데도 끊어져 있죠. 그래요. 거기가 언어 도단이에요. 그러니까 언어 도단은 말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할 때도 언어 도단이고요. 말을 안 해도 언어 도단이에요. 거기는. 상태가 언어 도단이에요. 상태가. 그러니까는 말할 때 끊어지면 언어 도단 아니에요. 심행처멸. 거기가 우리가 어떤 그 마음을 갖다가 아무리 이렇게 내고 한다고 해도 이곳이 마음이라는 게 흔적이 없지 않나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로 흘러갔어요? 심행처멸. 그 자리로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손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데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데 이것이 어디로 흘러갔어요? 심행처멸. 여러분은 손 하나 까딱까딱 하고
말 한마디 할 때도 언어 도단과 심행처 멸의 자리를 지금 공유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반야심경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그, 뭐죠? 어, 고집멸도. 고집멸도가 있을 때도 여러분 공자리는 어때요? 이렇게 청정하죠. 12연기가 흘러다닐 때도 그 자리는 이렇게 청정하죠. 생로병사가 흘러다닐 때도 이 자리에 이렇게 청정하죠. 그걸 보고 조견오은 개공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공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 견성에 있어서는 이론의 진리가 철저히 언어의 도가 끊어지고 심행처가 없는 자리를 아는 것이 공이에요. 공짜리 드러났어요. 그 자리 언어도가 끊어졌고 심행처 멸이에요. 자, 그게 공이에요. 그러면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네? 다 똑같은 자리네? 자, 이제 저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똑같은 자리를 만나는 거예요. 수많은 언어를 통해서. 해석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해석이 한 자리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지량이 광대하여 막힘이 없는 것이 원이요. 이 자리는 뭐 지량이 광대하다. 알미 헤아릴 수가 없다. 심지어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까지 안다.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죠. 여러분은 육군 동작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환히 드러내고 계시고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은 것은 모르는 것까지 환히 알고 계시고 어떤 것이 들어와도 그것이 다 인식이 되시고 물론 인식된 게 다 이해되진 않지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시고 그게 지량이 광대한 거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원이래요. 지량이 광대해서 막힘이 없는 게 원이구나. 근데 그 원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자리네. 아는 것이 적실하여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정이며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고개를 까딱까딱 하시고 눈을 돌려가지고 다른 데로 보면 아는 것이 적실하게 다 드러나죠.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경험은 경험대로 드러나고 여러분이 경험되지 않은 건 안 하는 경험이 안 된 대로 안 드러나고 지은 대로 다 드러나고 왜곡되면 왜곡된 대로 드러나고 부정하면 부정하는 대로 드러나고 긍정하면 긍정하는 대로 드러나고 그래요. 아는 것이 적실하여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정이에요. 이 자리는 다 그렇게 생겼어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요. 못 속여요, 여기는. 생각을 하나를 내가지고 그 생각을, 어, 그 생각을 속일 수 있어요. 내 스스로.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면, 심리학에서 그러잖아요. 이게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걸 감추거나 이걸 왜곡해야. 그래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맛없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건 몸에 좋아. 이렇게라도 해야 먹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을 왜곡해야 내가 소화할 수 있다. 내가 심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그것까지 알아. 이 자리는. 그 뭐냐면 속인 것까지도 못 속여요. 아무리 자기를 두 번, 세 번, 네 번 속였어도 그 모든 걸 환히 아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막힘이 없다고. 이게 정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못 속인다. 이런 말도 하고 부처님 손바닥이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견성, 양성, 솔성. 솔성에서는 모든 일의 무념행. 지금 여러분 육군을 작용할 때 작용하는 바탕이 무념의 자리죠. 무념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무념의 자리를 지키면서 걸어가고 말하고 밥 먹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싸울 때도 무념의 자리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무념행. 그게 공의 실천이니 공을 솔성하는 거네요. 그죠? 무착행. 그 자리는 착이 없잖아요. 여러분 나무 보다가 하늘을 보면 나무하고 하늘이 겹쳐지고 그다음에 하늘 보다가 땅을 보면 나무, 하늘, 땅이 겹쳐지고 어제 봤던 하늘이 오늘 또 보니까 또 그게 또 겹쳐지고 이렇게 보이나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쳐다보고 저쪽 쳐다보면 이쪽 흔적도 없잖아요. 여러분 기억도 막상 이렇게 쳐다보면 흔적도 없지 않아요? 지금
잔상이 떠올랐다가 가만히 살펴보면 흔적도 없어요. 그럼 물들질 않아요. 그 자리는. 물들질 않는다고요. 물들면 겹쳐져요. 경험이 겹쳐져요. 그런데 물들지 않기 때문에 겹쳐지질 않아요. 항상 새로워요. 이걸 보고 무착행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무념행이나 무착행이나 똑같네요. 그 다음에 중도행. 이거 기울어지지 않은 자리죠. 아까도 했다시피. 더 설명할 거 없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공도 이 자리, 원도 이 자리, 정도 이 자리, 그리고 견성도 이 자리, 솔성도 이 자리, 양성도 이 자리. 됐네요? 교회품 7장? 여러분 교회품 7장 관련된 뭐 책이나 다 뒤져보세요. 영상도 찾아보시고. 이 설명이 맞다. 그러면 수정하시고 더 좋은 설명 있으면 또 한번 얘기 나누시고. 저는 제가 뒤져본 바로는 못 찾았어요. 이게 제일 나아요. 여러분이 체험적 이해를 가지고 그 교전을 보는 거죠, 이게. 사리연구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교전 보는 게 사리연구 공부잖아요. 경전 연습을 하는 게. 이론상의 자료를 빼놓고 자꾸 대종사님의 교법, 이론상의 그 체험에 대한 이론상의 자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경전을 보니까 경전이 다 논리구조만 존재하고 언어를 보는 순간에 체험이 안 돼요. 대종사님께서는 끊임없이 어떠한 이야기들도 당신의 체험을 떠난 경지에서 뱉어낸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종사님은 대강여력이니까. 무슨 뭐 특신급 이런 사람들은 내가 체험하지 않은 것도 논리적 트레이닝을 통해서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종사님은 당신의 어떠한 육군 동작, 육구한 동작 어떠한 거래도 체험을 벗어나서 한 얘기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 흉내낼 수 있나요? 논리 구조로? 이렇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교육품에 나와 있는 이론상에 대한 내용들이나 막 공원정의네 뭐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육군을 동작하고 있는 이 순간에 체험하고 있는 이거 여기 벗어나서 없구나. 여기에서 양면의 실상을 둘 다를 온전하게 챙기는 거 말고는 다른 게 없구나라고 확실하게 주저앉으셔야 돼요. 자꾸 다른 곳으로 세면 안 됩니다. 아름다운 말로도 세지 마시고요. 무슨 뭐 과학적 지식으로도 세지 마십시오.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이건 도학이지. 그러니까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자신감이 아직까지 확립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체험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자기 스스로를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전제하지 마시고 분명한 체험 속에 살고 있다. 그러니 이게 항상 앞서고 이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것을 갖다가 더 어떤 글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저 글을 내가 이해 못한 거지 이 체험이 틀린 건 아니야. 이렇게 믿고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글이 이해가 되면 체험하고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둘 다를 부정하고 시작하면 그러면 만날 길이 없어요. 자기 체험을 부정하고 시작하면 만날 길이 없어요. 언어만 붙잡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자, 이 정도 간단히 얘기하고요. 모든 성자들은 개념을 가지고 놀아요. 개념을 가지고 놀죠. 그리고 공과 원과 정이 체험 안에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체험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나 뭔가 생각이 있으시겠죠.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이거 전부 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이런 쌍에 이론은 뭐 해가지고 이런 쌍 진리 축축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앞에 주어가 다 이런 쌍인데 다 다른 말일까? 근데 말은 정확하게 다 다른 말이잖아요. 어느 도단의 입정초, 유무초의 생산, 뭐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 산업업보의 차별이 없는 자리,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 근데 그 없는 공정정지의 광명을 따라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이해하냐고. 이거 체험으로 이해하면 그냥 한 자리에서 다 이해되고, 체험이 배제된 논리구조로 이해하면 수십 년을 봐도 해결 못해요. 저도 뭐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교육과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저도 어떤 식으로 공부했고 이걸 이해하려고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했었던 기억도 나요. 그래서 막 머리를 짜내고 막 파내고 논리들 따지고 해가지고 뭔가 된 것 같다. 뒤돌아 서가지고 딱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겠고. 된 거면 뭐해? 된 것 같다 하는데 논리 구조로 뭔가 이해한 것 같은데 처음 성으로는 눈꽃만큼도 안 만나지는데? 그래서 지금 공짜리를 드러내봐. 그럼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견성, 얄성, 송성이 전부 다 한자리인 건 아실 거 아니에요, 이제? 이론상 한자리를 가지고. 그래서 성품하고 이론상은 같은 말이라는 건 이제 아시고. 그 이제 공원정이라는 이제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유상무상이라는 우리 온불교 그 정전에는 유상무상이 나오잖아요. 무도 나오고. 대종사님의 그 설명 방식이. 근데 공원정은 대종정에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비중을 둘 때 왜 꼭 이론상 소원문에 나오는 유상무상에 대한 이야기나 또는 개성에 나와 있는 유무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교육품 이 7장에 나와 있는 그 공원정에 대한 것을 막 더 많이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전부 다 망상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해요. 비중의 차이가 없어요. 유상, 무상하고 공원정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론상 서원문의 유상으로 보면 상주분열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했고 이 자리하고 공원정이 똑같다고요. 이 자리고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상주불멸이라는 건 항상 그대로 있어서 멸하지 않고 여여자연 한결같아서 스스로 존재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그 자리를 체험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유무초월한 자리구나. 이 자리가 거리 없는 자리구나. 기울어지지 않은 자리구나. 아, 언해도가 끊어지고 심행처가 멸해져 있고 지량이 광대에서 막힘이 없는 자리가 이 자리고 사물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는 자리가 이 자리고 모든 일에 무념행을 하는 무착행 중도행을 하는 자리가 이 자리구나. 이것과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한 이 자리가 같은 자리구나. 이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천지팔도를 딱 보면 천지의 지극히 정성하고 이 자리 정성하고 공정하고 원만하고 기륭이 없고 응용의 무념하고 뭐 이러한 이야기들 들었을 때 다 이 자리구나. 이래서 천하의 모든 법이 전부 다 어디에 돌아와요? 한마음자리에 돌아온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사리 연구를 열심히 하다 보면 만법귀일이라는데 수많은 법문들이 존재하지만 다 여기로 돌아오는구나. 수많은 성자들의 말씀들이라는 게 전부 다 여기에서 근원돼서 이거 하나 설명하자는 거고 여기에 근원된 말씀들이구나. 그렇게 돌아가야죠. 천지팔도가 그 천지팔도가 사실은 일도 하나지. 이런 쌍짜리. 그거 8가지로 설명한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공원정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 9가지 설명이 되겠네요. 그죠? 3, 3은 9니까 9가지. 이 9가지의 설명도 결국은 뭐냐? 청정한 이 한 자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들 외우세요. 그러면 풍성합니다. 설명이. 혼선될 일이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성품짜리에 대해서. 벌써 9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 외워놓으세요. 이런 걸 잘 외워놓으면 말이 막힘이 없어. 성품 설명하는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언어에 집착해. 언어 도단에 집착. 마음이 어딘가에 머물러가지고 벗어나지 못해. 분별성과 집착심, 심행천멸자리. 우리는 우리가 집착해 있고 우리가 중생심에 빠져 있을 때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수많은 핵심적 본문들을 압축적으로 다 모아놓은 거예요. 사실 교육품 7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어딘가에 집착했어. 유무초월한 자리를 관해보세요. 마음이 어딘가에 머물렀어. 거리 없는 자리를 찾아보세요. 개념에 집착해 있어. 그거 다 벗어나 보세요. 그거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 그런 말도 있죠. 금강경에 있죠? 응하여도 주한법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셨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응하여도 주한법 없는 게 그게 무념행 아니에요? 도착해?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 들으면 바로바로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수많은 경전들도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들의 하나를 풀어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를 그냥 풀어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왜냐면 견성양성 솔성이 우리가 이제 견성양성 솔성이라는 게 이론상 수행에 나와 있고 이론상 수행은 결국 3대력으로 이어지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결국 3대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성품을 양성하는 3가지 방법론이죠. 성품을 알고 그 자리를 잘 파악하고 그 자리를 양성하고 그 자리를 육군을 통해서 잘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그 자리인데 그 자리인데 그 자리가 뭐냐고요.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론으로 이해할 수도 있죠. 사막으로 갈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막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이론상의 전제가 없으면 사막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안 되니까 이론상으로 먼저 이해하는 게 맞죠. 그러면 사막으로 이해하는 건 일도 없죠. 근데 먼저 방법론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삼천포예요. 여러분 방법론이라고 하는 건 지말적인 거예요. 항상 견해가 앞서야 돼요. 경지가 앞서고 방법론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양성할 건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그 견해를 세우는 방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불가에서도 화두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해요. 스승과 제자가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문답을. 방법이 따로 없어요. 대화를 하다가 그냥 깨치는 거예요. 깨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다가 문득문득 안 되고 그러면 또 문답을 하면서 또 한 대 넘어가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한 번 알았다고 안 잊어버려지는 거 아니니까 또 계속해서 또 일정 기간 동안은 문답을 계속하면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근데 그 자리를 발견하는데 방법론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한 방법이 있었나요? 그냥 공부하다가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리연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견성은. 여러분 자산하다 깨친 거 아니잖아요. 성품 볼 때. 나머지 이제 수양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자리를 알고 수양하는 거지. 여러분 그 마음자리 볼 때 자산에서 깨친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이론상 자각. 이게 시작과 끝입니다.